네, 픽 인터뷰입니다. 경찰청에는 경찰관만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다양한 기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항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입니다.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의 정지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 위원장 정지한입니다. 네,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계세요? 이제 국장님과 이제 오랜 안면이 있고 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경찰청에 들어온 지 34년 됐습니다. 34년 됐고 네. 제가 그 경찰청에 있는 우리 그 주무관들은 민간인 노동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경찰관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눈으로 경찰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네. 87년도 그 치안본부 시절의 어떤 경찰의 막강한 권력, 그걸 저는 경찰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외청으로 독립한 경찰청 시절 말고 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이 네. 오히려 더 셌다는 거죠. 셌죠.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임명한 내무부 장관이 또 내무부 장관이 신복으로 드는 치안본부장이 이 관리하는 이 경찰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지금의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이 경찰관의 어떤 태도가 불친절하면 바로 혼내고 바로 거기서 큰 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시민들이 네. 뭐 그렇죠. 지구대 파출소 같은 데 만나면 뭐 오히려 경찰관을 꾸짖거나 이런 분들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네. 많죠.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반 숙이고 들어오셨죠. 근데 그게 저는 어린 나이에 경찰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저런 존재가 경찰인가 네, 보다. 권력이 있고 네. 또 하다못해 시청 공무원 또 소방서에 근무한 소방관들도 오셔도 그 위치가 경찰이 가장 높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80년도, 90년도 또 2000년도를 지나서 지금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경찰청이 91년도에 경찰청으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물론 시행착오는 많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자정 노력을 누구보다도 경찰관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정 노력을 통해서 지금 물론 국장님은 100%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제가 느껴본 80년대의 경찰과 지금 2022년의 경찰은 엄청 변했죠. 네, 거의 한 500도가 있으면 500도 변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권력을 등에 업은 미치죠. 제가 뭐 폄하하면 하수인이잖아요. 네. 하수인이 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때 대했던 태도하고 지금 경찰청으로 독립해서 어떻게든 시민의 경찰로 들어서려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자기 반성이 많아요. 물론 100% 다 14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대다수가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힘을 지향하기 마련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싶다, 힘을 써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관들은 힘 있는 시절에서 힘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외청으로 독립했는데 오히려. 그렇죠. 그럼 과거로 가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게 왜 싫은 거죠? 경찰관들의 지금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은 네. 물론 젊기도 하지만 지금 40, 50대가 아마 그 가도기를 다 겪었던 분들일 네네. 거예요. 알죠.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경찰관이 비겁했었었고 힘은 있었는데 비겁했다. 그 비겁이 나중에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을사오적들이 그때 당시는 떳떳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 똑같이 경찰도 그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게끔 노력해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 권력을 등에 업지 않고 시민의 경찰로 또 독립된 중립적인 경찰로 바로 서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 날 뭐 인재개발원이란 곳, 뭐 교육기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총경들이 모였다는 네네. 거예요.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뭐 200명쯤. 예, 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정말 집단 행동 같은 날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친한 총경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근데 뭐 아까 이제 잠깐 방송에서도 경찰대 출신이라고 근데 제가 본 친해서 어머 여기 오셨냐고 인사하신 분들은 간우 보였어요.
간부 아이러니하게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이 출신 저 출신이 다 있었겠죠. 네. 그분들이 더 많았었고 처음에 저희도 이제 그 지지를 한다는 어떤 의미로 뭐 피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프랭카드나 갖고 가서 정리를 했을 때 그분들의 진정성이 그러니까 진정성이란 게 뭐냐면 뭐 우리끼리만의 어떤 잔치가가 아니라 네. 자 우리 손으로 우리끼리 회의를 순수하게 순수한 어떤 회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색을 바라지 않게 색이 그쪽에 묻어나지 않게 순수한 회의. 저 위원장님은 좀 감싸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총경들이 현장에 모여서 약간 소심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소심이 아닙니다. 현수막 같은 거 붙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네,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소위 집단 행동으로 비칠까 봐 직협이든 노조든 관련 없이 그 진정한 회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 자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저는 그 진정성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순수하게 다 1층으로 그 회의장에서 물러났고 그 꽃길이 저 무궁화 제가 지금 인상이 남는 거는 그 꽃길이 무궁화 그 화분으로 저 강당에 들어가기 전에 무궁화 화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 그 나라를 경찰을 또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그 총경들 경찰서장들이잖아요. 네.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역시 진중한 토론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입구에서부터 저는 봤죠. 그러니까 뭐 서울로 치면 저희가 있는 곳이 서울 중구니까 이를테면 여기 관할이 남대문 경찰서장, 네. 뭐 옆 동네인 중부 경찰서장 네네. 이런 분들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고위직 아닌가요? 네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고위직이죠. 경찰의 꽃이죠. 네, 꽃.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면 원래 네. 계획은 네. 월요일 점심 때인가 네. 경찰청장 후보자 네네네. 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네. 어떤 얘기가 오갔나를 듣기로 했다는데 네네. 갑자기 토요일 오후부터 강경하게 돌아갔어요. 네, 그러게 저희도 그 이제 유삼용 총경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을 때도 대기 발령되신 분. 네,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됐었었고, 네네. 근데 그 와중에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 오찬을 하면 25일이니까 오늘이네요. 어제구나. 네. 어제 25일 날 오찬을 하면서 결과를 듣겠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과를 듣고 반영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흡수를 하겠다는 거로. 꼭 반영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 논의했다니까 들어보겠다. 이거는 네네. 뭐 리더로서 바람직한 네네. 태도죠. 네, 그런데 갑자기 그 본인의 스탠스가 그렇다면 네. 중간에 해산해라 하고 명령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경찰청의 제일 총수인 치안 정감인데 이제 총감으로 되시겠죠. 내정자시니까. 그 내정자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왜 어떤 반대의 의견에도 본인도 어떤 거를 갖고 이 반대에 부딪힌다면 설득할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명령을 했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개입을 했다. 윗선이라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장관의 작품이다. 개입이 안 되면 이걸 누가 봐도 뭐 개인 간의 관계여도 네. 월요일 날 점심 먹자 그러고 토요일 날 갑자기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승질을 버럭 내는 그렇죠. 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죠. 예, 이게 근무지 명령 위반 해산 명령을 하고 해산 예. 명령에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예. 명령 불복종이고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해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계속 이제 바뀌긴 하죠. 네. 예, 이래저래. 그런데 지금 일종의 정권 차원에서 야단치기 뭐 이런 게 네. 진행되는 것 같아요. 대기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보직 해임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울산 지금 무슨 예, 지금 경무과 대기 발령자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후임자 인사도 냈다고 인사도 그러고. 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위축될 만도 한데 지금 분위기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어떤 소극적인 어떤 방법이었다고 하면은 네. 반대하는 그 의사들이 1인 시위 정말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네네.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기에서 이제 안 되니까 삭발하고 분도 몇분 단식도 계셨죠? 하시는 분도 네네. 있으셨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좀 계획적으로 저희는 청막을 치고 농성을 했습니다. 네네. 어디서 지금 농성하셨어요?
그 행안부 장관이 계시는 세종청사 네. 정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일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시네요. 네. 16일째 하다가 이게 과연 여기에서만 해서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국민 홍보절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제가 어제는 오전 8시에는 오송역, 그다음에 12시에는 대전역, 아이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서울역 지금 경찰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을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오늘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기자회견했고 또 경찰청에서 일단 본보기로 네. 거기서 전단지 홍보지를 지금 가져왔는데 네. 요렇게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아이고. 여러분들에게 그게 저 영화군요. 네, 영화의 한 장면을 네. 시민들이 안 보실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찌라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예. 찌라시 전단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경찰관 주무관 노동 조합의 저항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경찰관들도 총경만이 아니라 다른 계급, 다른 보직들도 움직이고 있고 이번 토요일에도 뭐 모이자 이런 얘기가 많다면서요. 예, 방금까지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가능한 거. 처음에는 경관급 우리 팀장도 모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 총경급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좀 개인적인 춘분 있는 그 유근창 경감이 저희 그러면 방송에 한번 네, 나오셨습니다. 파출소장, 지구 대장도 모이자. 네. 이렇게 된 그분이 거죠. 지구 대장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합쳐서 같이 다 모이게 된 건데 지금 이분들이 뭐 어떤 단체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단체 행동으로 비춰주니까 어느 누가도 접촉 하지 않고 뭐 스텝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저는 솔직히 걱정되거든요. 당일 행사가 진행될지. 네. 아니,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할 건가? 누가 마이크라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노동조합은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 경찰관들은 노동조합 직협도 이렇게 꾸리는 게 지금 어설프거든요. 네네. 이분들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됩니다. 아. 근데 개최는 될 예정인가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불을 부으셨어요. 이게 총경들을 불이 타고 있는 기름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잔잔한 어떤 시의 목소리였다면 네. 지금은 그냥 불이 확 오른 거죠. 그래서 나도 대기 발령시켜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어디다 얘기합니까? 저희 경찰청 내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현장 내부망에. 활력소, 현장 활력소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거기에 어디 근무하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많다면 어느 정도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글을 지금같이 이렇게 핫할 때 지금 네네, 뜨겁죠.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로 경찰국 신설 문제로 어떤 얘기들이 그냥 잔잔하게 뭐 몇백 개의 어떤 게시 댓글이 올라왔다면 네네. 지금 지금 유삼영 총경을 지금 직위 해제하고 나머지 지금 참석한 총경들 50여 명도 지금 감찰 조사를 한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 오르는 거죠. 올리면 그 순간 100개가 날려요. 예. 1,000개, 2,000개. 글쎄 제가 그거는 지금 내부망을 일상적으로 보셨죠, 위원장님? 그러면 처음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34년 동안. 이렇게까지 일종의 반응이 비상사태네요. 저희로서는 비상사태지만 그러니까 뭔가요? 정권에서 경찰관들의 마음을 건드린 건가요? 뭔가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건드렸죠.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자존심을.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그렇죠.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운영하던 그런 시절은 못 가겠다. 그렇죠. 그때 방종철을 고문했던 경찰관은 자의로 했을까요? 전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고문해가지고 고문을 일삼한 이근한 같은 사람도 있었죠. 고문만으로 특진을 해서 경정까지 올라간 사람. 그러나 뭐 하위 파트너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보직이 그거여서. 네. 걱정됩니다. 심히.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슬픈 아주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지 저는 그렇게 당당하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원을 하겠다. 통제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게 이렇게 급하게 추진돼야 될 사안이지. 그렇죠.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지원받겠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굳이 지원을 해주겠다면 그럼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급박하게 이렇게 뭐 한 40일
거쳐야 되는 어떤 안건도 4일 만에 통과를 시켜서 이 지금의 오늘에 왔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그것도 4일로 단축시킨 단축시키고 거죠. 네. 지금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저희는 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 계속 투쟁을 할 거고요. 이거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국민이 정말로 이게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오늘 이상민 장관이 그 4일 만에 통과된 이유를 국민의 생활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경찰 치안이 어떻게 국민의 생활하고 그렇죠. 관련이 밀접하죠. 없습니까?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밤길 걸어 다닐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기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경찰이고 정말 밤낮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뛰어주는 곳이 경찰인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전단지를 지금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주요 역이나 또 주요 관공서에서 저희 파란 조끼 그리고 형광색 이 연두색 조끼를 네, 네. 보는 사람이 나눠주는 전단지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요. 네, 네. 한 번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관 주무관 노동조합의 정재한 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